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보통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하면 다들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 결제일 거예요. 더 편한 카드나 더 빠른 송금 앱 같은 거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중요한 게임이 전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금융 시스템에 아주 깊숙한 곳, 그 배관에서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 중앙은행의 작은 발표 하나가 어떻게 금융의 판을 뒤흔들고 있는지, 그 핵심에는 결제가 아니라 담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흔히들 놓치기 쉬운 지점이죠. 모두가 멋진 자동차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차가 달릴 고속도로, 그러니까 금융 레일이 어떻게 깔리고 있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오늘 다룰 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바로 그 고속도로 설계도를 살짝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설계도라니, 비유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올해 초에 영국이랑 유럽에서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면서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2026년 1월 29일에 영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영란은행의 사샤 밀스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토큰화된 자산이라면 더 폭넓게 담보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를 준 거죠. 잠깐만요. 이게 그냥 기존의 담보로 잡던 국채 같은 걸 토큰으로 바꾼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아, 그 이상이다. 네. 단순히 기존의 적격 담보를 토큰화하는 걸 넘어서요, 업계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과거에는 담보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산들도 토큰화만 된다면 우리도 담보로 쓰고 싶다. 근데 여기에 중앙은행이 그거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게 라고 하답한 셈이죠. 와, 이건 정말 큰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같은 주에 유럽중앙은행 ECB도 2026년 3월부터 토큰화 담보를 받겠다고 확인을 해줬어요. 아, 그럼 이게 영국만의 생각이 아니군요? 그렇죠. 유럽 전체의 거대한 흐름이란 뜻입니다. 이야, 이건 판이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는 느낌인데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담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낯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빚질 때 맡기는 물건,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왜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레일이라고까지 불리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이건 쉽게 비유하자면요, 금융시장은 거대한 중고거래 사이트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물건, 즉 증권과 돈, 현금을 교환하는 것만 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안전결제나 에스크로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금융시장에서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담보, 영어로는 콜레터럴입니다. 이 담보 시스템이 토큰화 기술을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효율성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 있어요. 네, 궁금하네요. 첫 번째 이유가 뭔가요? 첫째는 담보 이동성, 즉 모빌리티의 혁신입니다. 이동성이요? 네, 담보는 금고에 넣어두는 골드바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갖고 있다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즉시 보낼 수 있느냐거든요. 기존 시스템에선 이 과정이 서류 작업도 많고 사람 손도 타면서 굉장히 느렸죠. 아, 그렇죠. 오래 걸렸죠. 그런데 이걸 토큰화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클릭 몇 번에 수조 원짜리 담보가 국경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전엔 배로 몇 달씩 걸려 물건을 보내다가 이젠 이메일 첨부 파일 보내듯이 자산을 휙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와, 필요한 곳에 즉시 자금을 보낼 수 있는 혈관이 뚫리는 느낌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담보와 현금을 맞바꾸는 과정이 코드로 완벽하게 자동화된다는 점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흔한 담보 거래가 레포라는 건데요. 내포요? 네, 잠시 담보를 맡기고 급전을 빌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과정에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해야 하죠. 하지만 이게 토큰화되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 코드가 24시간 내내 작동하면서 A은행이 돈이 필요하네, 담보는 충분한가? 오케이, 조건 충족, 바로 돈 보내줄게. 이 모든 걸 자동화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이야, 실수도 없고 지연도 없는 자금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효율성이 엄청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셋째는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화 예금이 우리가 쓰는 결제라는 작은 무대를 넘어서는 겁니다. 금융기관들끼리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받는 정산청산이라는 훨씬 더 큰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일종의 티켓을 얻는다는 점이에요. 아, 스케일이 다르군요. 네.
우리가 하루 종일 카드 긁는 금액을 다 합쳐도 은행 간 하루 정상 금액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수준이거든요. 토크나 담보는 바로 그 거대 금융 인프라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직접 나섰다는 게 이토록 중요한 뉴스인 거죠. 그렇군요. 결제 레일과 담보 레일, 이 두 개의 고속도로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궁금해요. 정확해요. 합쳐진다는 그 감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영란은행이 진행한 프로젝트 머리디언이라는 실험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프로젝트 머리디언이요? 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중앙은행의 결제 시스템 RTGS라고 하는데요. 이걸 민간의 토크나 증권 플랫폼이랑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원자적 결제를 구현하는 거였죠. 원자적 결제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이건 자판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판기요? 네,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넣는 순간과 음료수가 나오는 순간이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돈은 냈는데 음료수가 안 나오거나 그 반대인 경우는 없죠. 이렇게 거래가 하나의 완벽한 묶음으로 실패 없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원자적 결제입니다. 아하, 이해가 쏙 되네요. 기존 금융거래는 사실 돈을 먼저 보내고 물건이 오기를 기다리는 뭐랄까 우편 거래에 가까웠어요.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지 하는 리스크가 늘 있었죠. 원자적 결제는 그 리스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판기 비유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럼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을 테스트해 본 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바로 인트라데이 레포, 그러니까 당일치기 초단기 대출의 자동화였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이 오후 3시에 갑자기 현금이 부족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전 같으면 담당자들이 전화 돌리고 서류 보내고 난리가 났겠죠. 네, 상상만 해도 정신없네요. 하지만 이 시스템에선 은행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현금 부족, 보유 자산 중 담보 가능한 것 자동 스캔, 즉시 중앙은행에 담보로 전송하고 현금 요청. 이 모든 과정을 사람이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안 돼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와, 은행이 돈 떨어질 걱정을 사실상 안 해도 되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또 다른 중요한 실험은 여러 토큰화 플랫폼들을 서로 연결하는 거였어요. 앞으로 A 플랫폼, B 플랫폼, C 플랫폼이 막 생겨날 텐데 서로 호환이 안 되면 시장이 조각조각 나버리잖아요. 아, 파편 황제. 네, 바로 그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랫폼들끼리 거래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기술을 시험한 거죠.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담보가 움직이는 속도가 곧 자금이 움직이는 속도가 된다. 담보가 움직이는 속도가 자금이 움직이는 속도와 같아진다. 정말 강력한 말이네요. 금융의 혈액순환 속도가 차원이 달라지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술적인 변화가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 토큰 논쟁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전쟁의 서막이죠. 자, 중앙은행이 토큰화 담보라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위를 어떤 차, 즉 어떤 현금이 달리게 할 것이냐, 이걸 두고, 즉 현금 레일의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인가를 두고 경쟁이 불붙은 겁니다. 현재 경기장에 3명의 선수가 등장했어요. 3명의 선수요? 누구랑 누구죠? 첫 번째 선수는 당연히 규제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들은 빠르고 프로그래밍 가능하다는 장점을 무기로 내세우죠. 영란은행도 2026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규제를 받겠다는 거군요. 사실상 기존 화폐와 거의 같은 수준의 안정성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선수는 기존 금융권, 그러니까 은행들이겠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두 번째 선수는 은행들이 밀고 있는 예금 토큰, 즉 토큰화 예금입니다. 이건 기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위로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고 규제도 잘 받고 있으니 가장 안전하다는 그런 연속성을 강조하는 전략이죠. 영국의 은행들도 2026년에 이 예금 토큰 파일럿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선수는 설마 심판이어야 할 중앙은행 자신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선수는 중앙은행 화폐, 즉 RTGS 같은 중앙은행의 결제 시스템 그 자체예요.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머리디언이 사실상 그들의 전략을 보여주는 거죠. 자산 토큰화 같은 역시는 너희 민간이 알아서 해. 하지만 거래 마무리는 가장 안전한 우리 중앙은행 돈으로 끝내야지. 아, 일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네요. 네,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세 선수의 경쟁 구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요. 금융시장은 단순히 물건값 치르는 결제가 아니라 담보를 기반으로 신용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토크나 담보 시장이 커질수록 그 담보에 짝이 될 현금 레일의 주도권 싸움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해질 겁니다. 정말 거대한 패권 다툼이네요.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할까요? 뭐랄까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건 특정 코인의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레일이 깔리기 위한 조건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봐야 해요. 앞으로 이 6가지 포인트를 눈여겨보시면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네, 6가지 체크리스트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째,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담보 적격성 정책의 구체적인 문구입니다. 과연 어떤 종류의 토큰화 자산까지 담보로 인정해 줄 것인가? 아, 그 범위. 네,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시장은 더 커지겠죠? 둘째, 법적 최종성 문제입니다. 블록체인에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법적으로도 거래 끝이라고 완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 헤어컷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이에요. 헤어컷이요? 네, 토큰화가 모든 위험을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해킹 같은 기술적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담보 가치를 얼마나 할인해서, 즉 헤어컷해서 인정할지 이런 세부 규칙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담보의 종류, 법적 보장, 그리고 리스크 관리. 나머지 3가지는 뭔가요? 넷째, 실거래 적용 여부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은 대부분 파일럿, 그러니까 실험 단계거든요. 이게 언제쯤 실제 금융기관들이 매일 쓰는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는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다섯째, 플랫폼 표준화 문제고요. 수많은 플랫폼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통일된 인터페이스나 표준이 등장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 6째, 이 논의 다 규제 프레임워크의 확장으로 이어지는가입니다. 아, 규제가 더 넓어지는가? 네, 지금은 증권이나 채권 수준이지만 이게 파생상품이나 외환시장 같은 더 복잡한 영역까지 확대된다면 그땐 정말 금융의 게임 규칙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정말 꼼꼼하게 챙겨볼 게 많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글로벌 동향을 우리 한국 상황으로 가져와 보죠. 곧 본격적으로 논의될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이게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쟁이 벌어질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게 얼마나 편리한 결제 앱이 될 것인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금융시장의 담보 및 정산 레일에 올라탈 자격이 있는가? 아,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단순한 페이 경쟁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 어떤 자산을 담보로 인정해주는 순간 그 자산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국가 신용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설계할 때부터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 반쪽짜리 혁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거대한 그림이 이제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의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중앙은행이 토큰화 담보를 받겠다고 선언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레일이 기존 시스템 안으로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그 한계선을 직접 테스트해 보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라. 정말 앞으로가 더 흥미진진해지겠네요. 금융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